동훈과 윤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온다. 동훈은 감정을 최대한 추스르려 애쓰며 식탁 위에 장본 음식을 올려놓는다. 윤희는 그런 동훈을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동훈 쪽으로 다가간다. 이래, 내가 정리할게. 바쁜 거 있다며? 윤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이거 냉장고 관인가? 동훈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넣는다. 그 사이 윤희는 무릎을 꿇으며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한다. 동훈은 냉장고 안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라고 말한다. 동훈은 몸을 틀어 무릎 꿇은 윤희를 바라본다. 윤희가 고개를 들어 동훈을 올려다본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윤희가 고개를 떨구며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한다. 동훈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오른팔을 냉장고에 기대고 생각에 잠긴다. 윤희는 흐느껴 온다. 동훈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윤희가 고개를 돌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다. 동훈은 오른 주먹으로 문을 세게 한번 때린다. 동훈은 거친 숨을 몰아쉰다. 왜 그랬어? 윤희가 흐느껴 온다. 왜 그랬냐고 하고 많은 놈 중에 왜? 동훈은 오른주먹으로 3번 문을 때려 부순다. 동훈의 오른손에서는 피가 흐른다. 윤희는 흐느끼고 있고 지아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도청하고 있다. 윤희는 흐느끼며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한다. 동훈은 화장대를 뒤엎으며 말한다. 어떻게 그 새끼랑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벽에 쭈그려 앉아 도청을 하던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다. 땅에 무릎 꿇고 고개를 손에 처박은 동훈은 윤희에게 말한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냐고? 왜? 동훈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간다. 너 지성이 엄마잖아. 애 엄마잖아. 너 그 새끼라 바람핀 순간 너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박동훈 너 이런 대접 받아도 싼 인간이라고. 가차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오늘은 박혜영 극본, 김원석 연출의 나의 아저씨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영상에서는 극중에 등장했던 박동훈 역의 이선균 배우님을 페이퍼아트로 만들고 있을 것이고요.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작업이 마쳐져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여타의 한국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의 흐름과 깊이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작가의 극본의 질과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출 또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던 김원석 감독의 디테일이 더해져 더욱더 완벽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선뜻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유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지은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를 지켜볼 때만 하더라도 저의 그런 색안경은 쉽게 벗겨지지가 않았었는데요.
회가 거듭할수록 저는 이지안이란 인물에게 공감하게 되었고 배우로서 이지은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드라마가 1회와 2회 때 감독과 배우 간에 합이 맞지 않아서 만듦새가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선균이란 배우를 구심점으로 역할에 딱 들어맞는 주연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로 인해서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지안이라는 캐릭터에게 작가가 과한 설정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풀어나갈수록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납득이 가더군요. 이 드라마를 짧게 요약한다면 어두운 과거와 불안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지안이 자신과는 다른 처지지만 자신과 버금갈 정도로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박동훈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는 비단 이지안이란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동훈이란 인물 또한 이지안을 만나면서 자신을 둘러싼 외적인 일들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가 짧게 요약하긴 했지만 이 변화의 과정까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존재하게 되죠. 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죽인 과거가 있었는데요. 지안은 죽은 사채업자의 아들 이광일에게 빚 독촉과 폭력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안은 병석에 누워 계신 할머니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지안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끝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마저도 악한 마음을 품은 이광일에 의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보존하기도 힘겨운 처지입니다. 박동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지내고는 있지만 자신의 대학 후배 도준영이 같은 회사에서 자신보다 높은 직급인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준영은 박동훈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준영은 눈에 가시 같은 박동훈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와 아내 문제만으로도 벅찰 박동훈이지만 그에게는 실직한 형과 백수로 지내고 있는 동생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박동훈이란 인물은 섬세하고 배려심까지 많은 편이라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의 두 인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안과 동훈의 만남과 그 둘을 둘러싼 사건 사고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안은 도준영의 사주를 받고 박동훈을 위기에 빠뜨리려 노력하지만 박동훈을 알면 알수록 그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이지안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극의 후반부에는 이지안이 박동훈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탁받은 킬러가 피살자와 사랑에 빠지는 흔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길게 끌어가면서 인류애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관찰하게 하고 다가가게 합니다. 이 지점이 여타 드라마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이런 식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는 듯 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은 여타 문학과는 다르게 인간의 심리를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해부합니다. 단순한 일조차도 그 인물의 심리 상태와 그 인물과 얽혀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단순한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인물에 대한 깊은 관찰과 표현들이 드라마의 장면마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읽었던 시퀀스를 예로 들면 박동훈의 아내 윤희가 죄책감을 느껴 박동훈에게 무릎 꿇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이 장면에서 박동훈이 냉장고에 기대서 멍한 시선으로 생각에 잠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초 안 되는 침묵임에도 그 짧은 침묵 사이에는 내가 분명히 도준일에게 내가 알고 있다고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내가 윤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느끼는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동훈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윤희는 끝끝내 동훈을 불러내게 하고 문 앞에 멈춰선 동훈은 원초적으로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땅에 주저앉아서 너는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싼 인간이고 가차없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가차없는 인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서양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음차 문자를 이용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가차없다는 뜻은 굳이 음차를 갖다 쓸 필요도 없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이 남자의 자존감은 이미 세울 수 없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장면에서 감독은 태평하게 축구하고 있는 형제들과 도청하고 있는 지안을 번갈아가며 오버랩을 시켜주는데요. 작가는 이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 사건은 단순히 동훈과 윤희 둘만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안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저는 추론해 봅니다. 이 외에도 초반에 동훈이 실수로 들어온 비자금을 어정쩡하게 처리를 하게 되어 곤혹스럽게 되는 상황도 공감되었는데요. 삶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받아야 할지 돌려주어야 할지 누가 자신에게 보냈는지 생각하느라고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명장면이 있었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영상 분량상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지안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력적인 조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겠죠. 모두 편안한 봄날 되시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